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MBTI를 아시나요? 네. 어떤 건지도 아시나요? 네. 그러면 혹시 DISC라는 이 검사 해보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럼 자기가 어떤 건지도 아시나요? 아니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서는 대답이 나오지 않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어 기제를 통한 자기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하게 된 오다혜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문상담 치유 연계 과정이라는 연계 전공을 이수 중입니다. 저는 이 수업들을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 저의 마음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방어 기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아는 생각보다 좀 상담 쪽, 심리 쪽 이야기라서 조금 무겁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자아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있는 초자아, 자아, 이드가 있는데요. 초자아는 도덕성을 다루는 영역이고요. 이드는 욕구와 욕망을 다루고 자아는 이 둘을 잘 중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의 이미지에 대입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초자아는 좀 깐깐한 선생님에 대입을 해보고요. 이드는 놀기 좋아하는 학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아는 그 둘 사이를 중재해야 되는 반장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반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반장, 오늘 애들 다 야자시켜?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기 좋아하는 이드는 나 오늘 PC방 갈 건데? 나 오늘 야자 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둘 사이를 잘 조율해줘야 되는 자아는 각자의 말을 이렇게 전달해줍니다. 선생님의 말은 학생들에게 얘들아, 오늘 공부까지는 안 바랄게. 우리 야자 시간에 남아있기라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약간 왜곡해서 전달을 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늘 누가 아파가지고 오늘 집 갔대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아는 이 둘 사이를 잘 조율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자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어 기제는 자아를 위협하는 여러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아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래, 자아 알겠어. 방어 기제 알겠어. 근데 왜 필요한데? 왜 알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히스테리나 강박신경증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편집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증상들이 발현되게 돼요. 그리고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고 개개인의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방어 기제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많이 사용하든 증상들이 발생되고 성격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 기제를 아는 것은 어떤 증상이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격이 왜 형성되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 기제를 알게 된다면 증상과 성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방어 기제의 종류로 설명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어 기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고 두 번째는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해서 뭔가 나쁘고 좀 부족하고 이런 방어 기제는 아니고요. 조금 성숙한 방어 기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에 사용하는 방어 기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방어 기제들은 하나하나씩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개강을 했고요. 첫 번째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첫 번째 수업부터 과제를 많이 내주시는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뭔가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드랍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이렇게 과제를 많이 내준 거에 짜증이 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화풀이처럼 화를 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전치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 거예요. 나의 무의식적 충동, 행동, 정서를 다른 방향이나 대상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말고도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아시는 방어 기제고 많이 사용하시는 방어 기제일 것 같은데요. 그 숙제는 오늘까지 아니니까, 이번 주까지니까 좀 이따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문제 상황을 도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리 체념하는 행동, 이것도 하나의 방어 기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설마 저거 다 내주시겠어? 아닐 거야. 농담도 잘하시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주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이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보니까 방어 기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두 번째 사례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사례는 팀플 발표를 맡은 상황입니다. 이제 앞 순서의 발표가 다 끝나가고 곧 내가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꼭 한 명씩 배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손에 땀이 엄청 난다든지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신체화라는 방어 기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갈등이 신체의 특수한 기관에 특징적인 신호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분들 말고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을 하고 만약에 마이크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상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심리적 불안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예견하거나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엄청 떨리고 불안한 상황인데 자신감 넘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정말 떨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지 않게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어 기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한 학기가 끝났어요. 이제 성적이 나왔고 성적을 받아봤는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나요? 아마도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 좀 더 열심히 할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비난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외부 대상이나 타자에게 향해야 할 그런 감정들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말해요. 특히 이 자기 비난이라는 방어 기제는 많이 사용하시면 우울증에 걸리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적절히 사용하셔야 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레미 제한을 어쩔 수 없었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유명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으로는 주지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거는 성적이 나왔을 때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봐야 되나? 내가 어디서 깎인 거지? 이런 식으로 감정보다 생각이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차단하고 그 부분을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주지화라는 방어 기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미성숙한 방어기제였어요. 그럼 이제는 성숙한 방어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성숙한 방어기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꼽아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승화인데요. 첫 번째로 그 과제를 많이 내주셨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그때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났지만 노래로 그거를 잘 승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과제곡이라는 노래를 만든 이무진이라는 가수가 있죠. 이것처럼 내가 사회에게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충동적인 에너지를 용납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예술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타주의를 보도록 할게요. 내가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 다른 팀원들이 다 하기 싫어했고 다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면 이타주의에 해당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본능적 충동을 만족시켜주는 봉사를 하는 것, 이것도 성숙한 방어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3번째로는 유머가 있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거북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와서 짜증나는 상황인데도 아, 나 이번에 콜렉터야? ABCD 다 받았어? 라는 식으로 좀 유쾌하게 풀어내는 그것도 하나의 방어기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퇴행, 왜곡, 투사, 해리, 통제, 억제, 허세 등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는 약 50가지 정도로 방어기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방어기제는 몇 개나 있으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 좀 방어기제가 좋지 않은 걸만 사용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건가? 나 진짜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께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어기제는 애초에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는 기제이고요.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로 수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아를 보호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렇게 자아를 열심히 보호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존감 유지나 습관 형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기제를 그렇게 나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요소는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씩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